안녕하세요. 저는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20강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먼저 인도의 반영 민족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17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 각국으로부터 아시아 무역의 독점권을 허가받은 회사로 독자적으로 군대를 보유하였으며 국가를 대신해 식민지를 경영하는 권한을 지닌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에 진출하고 힌두교와 시크교도의 반란, 지방정권의 등장 등으로 재정 파탄에 허덕이며 수도 델리와 그 주변 지역만을 다스리는 세력으로 무굴 제국이 쇠퇴하게 되고 1757년 인도 무역의 주도권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 벵골 지방의 세력이 충돌했던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하며 영국이 벵골의 통치권과 조세 징수권을 획득, 인도 무역을 독점하게 되어 19세기 중엽 인도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영국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을 이용해 인도인들을 분열시키고자 하였고 19세기 이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면직물 수출국이었던 인도에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된 값싼 면제품을 수출하여 인도 면직물 산업을 몰락시키고 많은 실업자들을 야기하였죠. 또한 면화, 아편 등 상품 작물 재배를 강요하여 인도의 곡물 생산성을 감소시켰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토지를 몰수하여 동인도 회사가 소유, 토지 소유자에게 무거운 토지세를 부과하는 등의 토지 약탈도 자행하였습니다. 인도인의 전통과 종교를 무시하며 선교사들이 인도인들을 크리스트교로 개종시키려고도 하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으로 1850년 당시 2만 3천 명으로 인도 내 영국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세포이들이 플라시 전투 이후 열악한 대우와 소를 중시하는 힌두교와 돼지를 금기시하는 이슬람 교도들로 구성된 인도의 전통과 종교를 무시한 대표적 만행인 소와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는 탄약통을 지급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세포이의 탄약 봉지를 사용 거부하게 되고 영국이 세포이를 처벌하려 하자 1857년 세포이들이 봉기를 일으켜 각계각층이 참여한 민족운동으로 발전, 인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던 세포이 항쟁을 일으켰으나 내부 분열과 영국군의 반격으로 1859년 진압되게 되고 이로 인해 무굴 제국은 멸망, 동인도 회사는 폐지, 1877년 영국령 인도 제국을 수립하여 영국 여왕이 인도를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인도의 근대화 운동은 종교 지도자, 지식인, 학생 등이 힌두교의 우상 숭배 배척, 카스트 제도의 철폐, 남편이 죽으면 과부를 남편의 시신과 함께 화장하는 사티라는 풍습 같은 사회 악습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민족의식이 성장하자 1885년 인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영국이 인도 국민회의를 조직하게 됩니다.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의 지배에 협조적인 관리와 지식인으로 구성되어 초기에는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고 인도인의 권익 확보를 위해 자치를 주장하였으나 점차 영국의 지배 방식을 비판하고 인도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영국은 영국의 수탈에 맞서 벵골 지역이 인도 민족운동의 중심이 되자 1905년 인도인의 종교 대립을 부추길 목적으로 벵골 지역을 동쪽의 이슬람교도 지역과 서쪽의 힌두교도 지역으로 나눈다는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벵골 지방의 대규모 시위를 시작으로 주요 도시에서 항의 집회가 잇따라 일어났고 콜카타 대회가 개최되어 영국 상품 불매, 국산품 애용을 의미하는 스와데시, 인도인의 자치를 의미하는 스와라지,
민족 교육 실시를 4대 강령으로 채택, 계층과 종교를 넘어선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여 결국 영국이 1911년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되고 명목상 인도의 자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 국민회의가 전국적인 정당으로 성장하며 반영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유럽은 16세기 신항로 개척 이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향신료 무역을 위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였고 이후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동남아시아를 점령. 18세기 말 유럽 열강이 고무, 커피, 사탕수수 등 특정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방식을 강요. 19세기 후반 자국 산업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을 벌여 타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식민지로 삼게 되었는데요. 타이는 인도를 점령한 영국과 베트남을 장악한 프랑스 세력의 완충지대에 위치하였고 영국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고 프랑스의 타이의 속국이었던 캄보디아와 라오스 대부분을 넘겨주는 유연한 외교 정책으로 독립을 유지하였는데 서양의 정치제도, 법률, 과학기술 등을 도입하고 서양과 통상 조약을 체결을 한 라마 4세와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과 관료제도를 정비하고 공교육 제도 도입, 노예제 폐지, 철도 건설 등의 업적을 이룬 라마 5세 등 왕실 중심의 개혁이 추진되어 근대 국가의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각국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베트남은 프랑스에 저항하였는데 관료, 유학자, 지주 등이 주도하여 서양의 침입으로부터 황제를 지키자라는 구호로 간뽀옹운동, 즉 근황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프랑스의 탄압으로 실패하였고 베트남 초기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판보이 쩌우가 인재 양성을 위해 일본에 유학생 파견을 장려했던 동유운동 전개, 1904년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 근대 문물의 수용과 문맹 퇴치, 독립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계몽운동을 전개,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여 중국 신해혁명처럼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하였고 프랑스 요인 암살 등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월남 망국사를 편찬하였습니다. 판쩌우찌는 베트남 유신회 활동을 하였고 하노이에 설립된 근대적 학교인 통킹의숙을 설립하여 문맹퇴치, 근대사상 보급에 기여하였고요. 다음으로 필리핀은 에스파냐와 미국에 저항하였는데 호세 리살은 1892년 필리핀 연맹을 조직하여 나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작품을 통해 에스파냐의 식민 통치를 고발하였고 아기날도는 무장혁명단체 카티푸닌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 에스파냐와 전쟁 중이던 미국과 함께 에스파냐를 공격,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여 의회 구성, 헌법 제정을 한 후 1899년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하였는데 미국이 에스파냐 전쟁에서 승리 후 강화 조약을 체결하여 2천만 달러의 필리핀의 통치권을 이양받아 식민 지배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 저항하였는데 부티 오토모는 전통사회의 귀족과 지식인 중심의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자화문화의 발전과 근대 유럽식 교육의 확대를 강조하였고 카르티니는 근대식 여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 헌신하였고 학교 설립운동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에 더해 1911년 수마트라의 농민 반란을 계기로 이슬람의 단결, 상호 협조, 복지 증진의 강령을 세우고 지식인과 이슬람 상인을 중심으로 이슬람 동맹이 결성되었고 외국 자본의 유입, 외국 상인의 세력 확대, 크리스트교 선교 활동에 반대하며 민족산업 육성과 자치를 요구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내용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인 용병에게 지급한 신식총의 탄약통에 힌두교도가 신성하게 여기는 소의 기름과 이슬람교도가 더럽다고 여기는 돼지의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세포의 항쟁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시된 보기들 중에서 세포의 항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1번 영국의 지배에 맞서 세포이들이 항쟁하였다. 이것은 옳죠. 2번 내부 분열과 영국군의 반격으로 실패하였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영국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는 무굴 제국이 수립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세포의 항쟁으로 인해 무굴 제국은 멸망하였고 동인도 회사는 해체되었으며 1877년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어 영국 여왕이 인도를 직접 지배하게 됩니다. 4번 이 사건 이후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고 인도를 직접 지배하였다. 이것은 옳죠. 5번 세포이가 봉기하자 많은 인도인이 참여하여 항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기역 플라시 전투, 니은 세포이의 항쟁, 디귿 벵골 분할령 발표, 리을 인도 국민회의 결성, 미음 영국령 인도제국 수립입니다. 우선 플라시 전투는 1757년에 일어났고요. 니은의 세포이의 항쟁은 1857년에서 1859년에, 디귿의 벵골 분할령 발표는 1905년에, 리을의 인도 국민회의 결성은 1885년에, 미음의 영국령 인도제국 수립은 187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 리을, 디귿 순인데요. 이 문제를 푸실 때 연도를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참 좋겠지만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억을 조금 하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플라시 전투가 일어난 다음에 세포이들이 플라시 전투 이후에 자신들의 대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일으킨 운동이 세포이의 항쟁이죠. 세포이의 항쟁 이후에 영국령 인도제국이 수립이 되었고 후에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이 되었고 이를 영국이 좀 견제하고자 벵골 분할령을 발표한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역, 니은, 미음, 리을, 디귿이 됨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인터뷰의 가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타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지켰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 보기 기역,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니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죠. 디귿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의 완충지대에 위치하였기 때문이죠. 리을 적극적인 내정 개혁과 균형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죠. 타이가 동남아의 모든 지역이 식민지로 되는 가운데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도를 점령한 영국과 베트남을 장악한 프랑스 세력의 완충지대에 위치하였고 영국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고 프랑스의 타이의 속국이었던 캄보디아와 라오스 대부분을 넘겨주는 유연한 외교정책, 라마 4세와 라마 5세 등 왕실 중심의 개혁이 추진되어 근대 국가의 기반이 마련되게 된 것이 큰 이유인데요.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지우가 정리한 다음 필기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1. 열강의 수탈 플랜테이션 농업 강요 이것은 옳은 표현이고요. 2번 타이 왕실 중심으로 개혁 추진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3번 필리핀 이슬람 동맹 결성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이슬람 동맹은 필리핀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랑 관련이 있습니다. 1911년 수마트라의 농민 반란을 계기로 이슬람의 단결, 상호 협조, 복지 증진의 강령을 세우고 지식인과 이슬람 상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것이 이슬람 동맹이죠. 4번 베트남, 유신뇌와 광복회 결성, 이것은 옳은 표현이고요. 5번 인도네시아, 카르티니의 여학교 설립운동,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주제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광복회, 월남, 망국사, 판보이, 저우. 자, 이것은 모두 베트남과 관련된 내용이죠. 1번에서 5번까지의 보기 중 베트남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크리스트교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것은 이슬람 동맹에 관한 내용이니까 인도네시아가 적절하겠고요. 2번, 아시아 최초로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필리핀 공화국에 대한 설명이므로 필리핀입니다. 3번, 미국을 지원하여 에스파냐와 전쟁을 벌였다. 이것도 필리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4번, 대규모 반영운동을 통해 자치를 인정받았다. 이것은 인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5번, 인재 양성을 위해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판보이 저우가 중심이 되어 활동한 베트남 유신회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본에 학생을 유학시키려고 하는 동유운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역사 20강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